자, 1학년 마지막 단원이 통계라는 단원인데, 자, 여기는 계산적인 게 복잡한 건 있고요. 자, 어떤 자료들을 특정 기준에 따라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서술을 하고 있는데, 계산이 복잡한 부분이 원래 옛날 균일의 선배들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자 3학년 과정으로 올라가서 여기는 개념적인 부분이 굉장히 짙은 단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에 글씨를 좀 많이 써줄 거니까 잘 이해하고 집에서 노트 정리를 잘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줄기와 입그림이라는 어떤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툴을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자, 일단 니네가 알아야 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자,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변량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약간 줄임말인데 변환량이라는 줄임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정확하게는 수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어떤 자료가 있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어떤 자료를 보통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숫자로 표현해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숫자에 민감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시험 성적이 몇 점 만점이다 보니까 100 기준으로 몇 점이면 잘하고 몇 점이면 못했다 이런 게 너무나 좀 예전부터 극명하게 많이 나뉘었던 분위기였는데, 어쨌든 그 100이라는 숫자도 어떻게 보면 숫자잖아요. 그렇게 숫자로 표현한 부분을 다 앞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변량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대표적으로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어떤 반 애들이 시험을 봤어. 수학 시험 보면 당연히 성적이 나오죠. 누구는 몇 점, 누구는 몇 점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렇게 성적화돼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부모님들한테 성적표가 발송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 성적 같은 게 눈에 보이는 자료를 다 수치화한 거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다 별량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한 거 다 별량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 간단한 거야. 자, 그럼 어떤 애들이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왔어. 100점 만점이야. 내가 막 만들었어. 자, 10명이 있는데 각각 성적이 다음과 같이 나와요. 자, 다 다르죠, 성적이. 일반적으로 분위기가 이렇지.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줄기와 입그림이라는 도구를 갖다가 어떻게 정리하냐면, 자, 방법에 대한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봐. 자, 일단 기본적으로 표를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리를 이렇게 두 자리를 만든 다음에 이쪽에다가 줄기의 의미를 가진 숫자를 쓰고, 여기에다가 잇이라는 개념에 들어간 숫자를 쓰는데, 줄기와 잎에 들어가는 숫자의 기준이 뭐냐면 그때그때 달라. 근데 어디다가 그 기준을 쓰느냐면 요 위에 어떤 자리 하나가 있어. 모든 표에 다 써있어요. 그때 짝대기를 하나 딱 써놓고 어떻게 쓰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7을 써놔. 이거 숫자가 아니라 짝대기야, 짝대기. 여기다가 1을 써놔. 그러면 요거는 71.2예요 라고 기준표를 하나 만들어줘.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냐? 7은 10의 자리지, 1은 1의 자리지. 근데 칸을 나눠놨지. 여기 있는 짝대기가 이 짝대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짝대기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숫자, 줄기에 해당하는 숫자는 10의 자리이고 이파리에 해당하는 숫자는 1의 자리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기준을 제시를 해준단 말이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보면서 위에 있는 거를 한번 여기다가 채워보자. 근데 쓸 때 어떻게 쓰냐면 1의 자리인 건 맞는데 크기 순으로 써. 물론 줄기도 크기 순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곡차곡 채우게 됐어요. 잘 보세요. 보시면 성적을 보니까 제일 낮은 성적 받은 애가 70점이지. 근데 10의 자리가 얼마야? 7이죠. 그럼 여기다가 7을 붙였어. 그 다음에 10의 자리 8인 것도 있고 9인 것도 있죠. 그럼 밑에다가 8 쓰고 밑에다가 9를 쓰는 거야. 왜 이렇게 나왔어? 여기서 기준을 알려줬어요. 짝대기 왼쪽에 있는 숫자는 10의 자리 숫자. 그래가지고 10의 자리 숫자만 쓴 거야.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랬을 때 오른쪽에다가 1의 자리 숫자를 7로 시작하는 애들을 다 써. 그럼 0이 있죠. 2도, 잠깐만, 4도 있고 또 있네? 79까지 있지. 그럼 그거를 크기 순으로 나와야 되는데 특징 잘 봐라. 작은 거부터 쓰는 거야. 그럼 70점이 제일 작은 애지. 그 다음에 74점이죠. 근데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있어요? 두 명이 있어. 그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를 똑같이 또 써.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 70점 하나, 74점이 둘이 있다라는 걸 표현한 거야. 자, 이해됐어요? 중복되는 걸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다 쓰는 거야. 쉬워. 이거 되게 쉬워. 이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초딩도 해. 자, 그 다음에 78. 8이 있네. 쟤는 시조 안 해. 아, 그러네요. 78이 있네. 그 다음에 9. 9도 있죠. 자,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썼더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70점대에 해당하는 학생이 하나, 둘, 셋, 넷, 5명이구나 라는 게 눈에 탁 보여요. 이렇게 써 있으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 놓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0점짜리 어디 있죠? 하나, 둘 있나요? 그러니까 셋 있나요? 그럼 80점 붙어 있으니까 0 쓰고 3 쓰고 그 다음에 7을 순서대로 쓰면 돼요. 그럼 80점대인 학생 몇 명이 있는 거야? 3명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90점인 학생은 92점하고 95점 2명 있죠. 근데 크기 순으로 쓴다 했으니까 92점하고 95점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야. 자, 나열하는 건 할만하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했더니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정리된 이렇게 되는 것보다 표, 줄기와 이끌림이라는 표 도구를 써가지고 좀 보기 좋게 정리한 거란 말이야. 자, 이거보다 확실히 뭔가 보기 좋은 게 많이 보이죠? 그러면 그거를 좀 이제 정리를 해줄게, 얘들아. 이 줄기와 이끌림의 특징이 뭘까? 자, 그냥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뭐냐면 별량의 여기에선 성적이 되겠죠? 별량의 정확한 값을 알 수 있고 여기다가 글씨 쓰면은 이게 빛이 반사돼서 좀 잘 안 보이지. 그렇죠? 앞에 있는 사람 특히 좀 안 보일 텐데 영상에서 보면 잘 보이긴 하는데 감안하고 알았지? 자, 별량의 정확한 값을 알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얘들아, 80점대 해당하는 내가 성적이 몇 점이 있어? 라고 물어보면 얘네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80점, 83점, 87점 3명이 있어요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학생인지 모르겠지만 그 반의 성적이 몇 점대가 분포되어 있는지 몇 점짜리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장점이에요. 자, 근데 이걸 얘기한 이유가 있어.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이거는 내가 이걸 왜 강조를 했는지. 자, 그 다음에 뭐가 또 좋냐면 이렇게 중구난방 되어 있는 것보다는 크기 순으로 정리를 했더니 아무래도 좀 보기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보기 좋다라는 게 분포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성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편하게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이제 요건데요. 이게 만약에 일반 성적이야. 2반 있고 3반 있고 4반 있다고 해보자. 그럼 똑같이 이런 툴을 이용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면 보통 니네들 나중에 학교 가면 반들끼리 반평균 갖고 뭐 경쟁까지는 아니지만 비교를 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2반은 수학 성적이 평균이 더 좋네, 2반은 영어가 평균이 좋네, 이런 거를 니네들한테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진 않겠지만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하고를 비교하고 싶을 때 이 자료가 되게 이렇게 정리하는 게 보기 편하대. 그것도 내가 하나 써줄게. 자, 일단 결론이 뭐냐면 다른 2개 이상 집단에 자, 별량의 자, 여기에서 성적이죠. 별량의 분포 상태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줄기와 이끌림 하나 그냥 막 만들어 볼게.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자, 얘는 10명이었지. 똑같이 10명인 애들을 한번 줄기와 이끌림 만들어 볼게. 자, 70점대, 80점대, 90점대 똑같이 썼어. 그랬더니 이번엔 70점하고 71점이 2명 있고요. 80점, 82점, 87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90점대가 92점, 94점, 95점, 97점, 98점 이렇게 있대. 눈에 띄는 게 뭐야? 이쪽 반보다 이쪽 반이 성적이 높은 애가 더 많죠. 비교하기가 되게 편하지. 만약에 이 성적이 이렇게 막 중구난방 섞여 있으면 어느 반이 더 성적이 높은지 한 번에 판단하는 게 쉽진 않겠지. 물론 많이 보면은 비교가 되지만 정리해서 보니까 훨씬 어때? 이 반이 성적이 더 높다라는 게 누가 봐도 판단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분포 상태를 비교하기 편한 게 줄기와 이끌림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 얘들아. 알았죠? 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자, 여기다 쓸게 자리가 없어서. 근데 왜 이름이 줄기야 입이에요? 그냥 그렇게 정한 거야.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 줄기와 잎이라는 요 개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선생님 때는 이거 안 배웠어. 선생님 이거 개정되고 처음 알았어요. 그냥 그래서 되게 대단한 얘기는 사실은 그러니까 나무까지 생각한 거겠지. 나무까지 줄기에서 잎이 튀어나오는 거니까 줄기가 메인이고 잎이 좀 밑에 있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숫자 배열한 것도 10의 자리가 1의 자리보다 더 크잖아. 7이라고 써주면 70이라는 숫자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줄기 자리에다가 단위가 높은 숫자를 먼저 배치를 하는 거겠죠. 자, 그냥 가볍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자, 그럼 단점이 뭐냐면 자료가 다시 말하면 별량이 너무 많으면 복잡하겠지. 어쩔 수 없이 줄기와 잎 그림을 써야 된다면 여기에다가 이 툴에 의해서 똑같이 딱 배치를 할 텐데 여긴 10명밖에 안 되잖아. 만약에 전교생 막 100몇 명, 200몇 명을 줄기와 잎 그림 표에다가 다 배치를 하래. 생각해봐. 70점대가 150명이 나왔잖아. 150명에 해당하는 숫자를 이렇게 다 써야겠지. 그럼 어때요? 너무 비효율적이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료가 너무 많을 경우에 이 줄기와 잎 그림으로 나타낼 수는 있는데 불편하다라는 거야. 나타내기가 불편하다라는 거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좀 비효율적이라는 거야. 자, 이해됐죠? 줄기와 잎 그림 이게 다야. 그래서 얘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그 다음에 나오는 도수분포표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선생님 때도 있었던 내용이에요. 자,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수학자들이 뭔가 새로운 이론을 만들 때에는 필요해서 만들지 필요 없는 거를 만들지는 않아. 그러면 도수분포표를 왜 만들었냐면 앞에 있는 줄기와 잎 그림의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하나의 또 툴을 만든 거야. 똑같이 표로 정리. 자, 그럼 생각해봐. 왜 만들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단점 때문에 자료가 너무 많으면 이거 쓰기 불편하다며. 그래서 이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도수분포표라는 새로운 거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급이라는 걸 하나 정해요. 자, 왠지 생소한 단어가 나왔어. 이등병? 그거랑 약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 계급이라는 게 서열이 있잖아. 그거랑 약간 뭐 유사해. 자, 계급을 정해요. 별량이 되게 많아. 자, 표로서 표현을 해요. 내가 여기다가 많은이라는 단어를 썼지. 앞에 있는 거 자료가 너무 많으면 쓰기 불편하다고 했잖아. 그럼 얘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 얘들아. 자료가 너무 많을 때에는 앞에 있는 줄기와 잎 그림보다는 도수분포표 쓰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쓰냐면 용어 정리 좀 한번 해보자. 자, 위에 계급이라고 떠든 거 있죠? 군대에서의 계급이 아니고요. 별량이 있는데 자, 특정 간격으로 나눠요. 자, 그 나눈 정확하게 뭐라고 써있냐면 구간이라고 써있어. 자, 그 다음에 계급의 크기라는 게 있는데 내가 쓰고 나서 설명 다 해줄게. 자, 계급의 크기라는 게 뭐가 있냐면 구간을 나눴다고 했지. 잘 봐라 얘들아. 여기 써있는 줄기와 잎 그림에서 7, 8, 9가 뜻하는 게 뭐였어요? 10의 자리 숫자였죠. 그러면 첫 줄에 써있는 성적들은 70점대인 애들인 거지. 그럼 숫자의 범위가 70점부터 79점까지는 여기 윗줄에다가 쓰겠죠. 80점대인 애들은 80점인 애들부터 89점인 애들까지는 가운데 줄에 쓰겠지. 90점대인 애들은 90점부터 99 또는 100점까지 쓸 수도 있겠죠. 나중 가면은. 어쨌든 이렇게 구분을 좀 지어서 표현을 해놨잖아. 그때 줄기와 잎 그림에서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굳이 여기 있는 용어를 빗대서 설명을 하면은 70점대, 80점대, 90점대라는 70부터 79, 80부터 89, 90부터 100 이렇게 나눠놓은 거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전체 성적을 특정 숫자대로 쪼개서 표현한 걸 앞으로 이 도수분포표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계급이라고 부르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계급의 크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었다고 했지. 나누었다는 얘기는 숫자의 범위가 엄연히 존재해. 잘 봐. 70부터 79까지 나눴죠. 그럼 몇 점 차이 나는가? 9점 차이 나죠? 얘도 9점 차이 나고 얘도 9점 차이 나죠. 아, 얘는 뭐 10점이다. 굳이 따져보면. 이렇게 구간을 나눴을 때 제일 작은 성적과 제일 큰 성적 간에 떨어진 성적의 차이를
계급의 크기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줄게요. 계급의 크기는 구간에 정확하게 폭 또는 너비라고 생각하면 돼. 자, 뭐 다시 말하면 간격이라고 쓸 수도 있겠어요. 간격이 얼마 떨어져 있는 거야? 9점 떨어져 있죠. 9점 떨어져 있고 얘는 10점이 떨어져 있잖아. 이런 식으로 떨어진 간격을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계급의 크기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선생님이 계산 복잡한 거 다 위로 올라갔다고 했지? 근데 이게 좀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원래 책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계급값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상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 도수분법에서 워낙에 중요한 단어다 보니까 같이 실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뜻을 받는구나 라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계급의 크기가 주어져 있다 했죠? 그랬을 때 계급의 양쪽 끝에 있는 숫자의 를 더해요. 그래서 나누기 2를 한 숫자를 계급값이라고 부르는데, 자, 어떻게 되는 건지 쭉 얘기를 해줄게. 그 다음에 도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제목에 도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도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뭐 이제 책 같은 데 보면은, 아니면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뉴스 같은 데, 아니면 범죄 영화 이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무슨 범인의 출연 빈도수 막 이런 얘기 있지 않냐? 그랬을 때 도수가 빈도수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 어이구. 와우. 길이 벌어졌네요. 아쉽다. 자, 그래서 각 계급에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계급이 존재한다고 했지? 그 계급에 속하는 별량이 존재할 거라고. 잘 봐봐. 70점부터 79점까지 2명이 있는 거잖아. 맞죠? 집중하자. 80점부터 89점까지 이렇게 3명이 있는 거잖아. 그럼 각 계급에 속하는 별량의 출현 빈도수, 그걸 줄여서 그냥 개수라고 부를게요. 그거를 도수라고 부르겠다고 하는 거야. 그럼 잘 보세요. 70점부터 79점까지는 몇 명이 있어? 2명이 있어. 그럼 도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2개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2명이 존재한다는 거야. 80점부터 89점까지는 3명이 존재하고 90점부터 100점까지는 5명이 존재하니까 도수가 5개, 3개, 2개라고 각각 부르겠다는 거야. 자, 개념적으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잘 봐라. 이거 말고요. 여기 있죠. 요거를 우리 도수분법표로 한번 만들어 볼게. 몇 명밖에 안 되니까 금방 표현할 수 있어. 자, 어떻게 하냐면 위에 써있는 거 보면서 한번 해보자. 제일 먼저 니네가 해야 되는 건 자, 계급을 표시해요. 근데 저기 있는 게 다 수학 성적이라 그랬지. 자, 하나 참고해야 되는 게 도수분법표에 어떤 별량이 주어져 있으면 그 별량을 표시하기 위한 단위를 꼭 써줘야 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건 점수니까 몇 점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걸 좀 써줘야 된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인원수를 써. 자, 몇 명 존재하는지 쓰는 거다 보니까 단위가 몇 명이라서 명이라고 써줘야 돼. 자, 이해만 하면 돼. 심오한 거 오늘 하는 거 단 하나도 없어. 훨씬 편해. 얘 건널 때 뒤에서 좀 괴롭힘을 당했잖아.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겁나 쉬워. 금방 해. 자, 그럼 잘 봐라. 계급이 존재하는데요. 지금 쌓이는 게 70점부터 100점까지 성적들을 표로 정리했지. 그럼 나눌 때 계급을 얼마만큼으로 나눌지는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5점이나 10점 단위로 쪼갤 때가 많이 있거든. 근데 선생님은 그냥 10점 단위로 쪼개서 하면 얘기를 해볼게. 자, 근데 저기 써있는 거랑 좀 비슷해. 잘 봐라. 그럼 70점부터 79점이라고 써놨죠, 저기. 근데 보통 책이 어떻게 써있냐면 80점인데, 잘 들어. 우리 초과, 이상, 미만 이런 거 개념은 알죠? 네. 알죠? 그럼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 앞에는 이상이라고 써. 그 다음에 79점까지만 해당하니까 여기는 미만이라고 써요. 그럼 잘 봐라. 위에 있는 거 도입해 볼게요. 이게 하나가 계급인 거야. 그럼 계급의 크기는 뭐래? 구간의 너비래. 다시 말하면 떨어진 숫자의 간격이래. 그러면 70점에서 80점까지 끊었으니까 10점 떨어져 있지. 이해됐니? 네. 그러면 그때는 계급의 크기가 80점에서 70점을 뺀 10점이라고 쓰는 거야. 10칸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계급값이 뭐라고 써 있어요? 잘 들으세요. 계급의 양 끝에 숫자가 있는데 그걸 더해서 반 나누래. 잘 봐라. 우리 1학년 1학기 때 수직선 같은 거 공부하셨을 때 우리 이런 거 하지 않았냐?
1이라고 정확하게 가운데 찍혀있는 숫자가 뭐예요? 4.5. 응? 4.5. 아니죠. 많은데요? 4. 4. 아, 4지? 4. 왜 4야 근데? 그걸 니네가 지금 어떻게 계산했어? 0에서 9면 4.5고. 이게 8칸 떨어져 있는 거죠. 네. 더하기 10. 그럼 4가 아니지 않냐? 4.5. 5죠. 뭐 1학년 이렇게 잘했다며. 방정식부터 힘들었다며. 아니네. 잘 봐. 1부터 9까지 8칸 떨어져 있지? 그럼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숫자는 여기도 4칸이고 여기도 4칸일 거 아니야? 네. 맞냐? 그러면 여기 정 가운데 있는 숫자는 1에서 4칸만큼 커져야 되니까 5겠죠? 10. 맞지? 이해됐어? 이제 중1 때 이거 나오잖아. 수직선. 그때 저거를 편하게 계산하기 위한 수단이 뭐냐면, 자, 이거 니네 알고 있어야 돼. 1하고 9의 정확하게 가운데 숫자를 찾는 거야. 중앙에 있는 숫자 찾는 거야. 그걸 계산하는 공식이 뭐냐면 1이랑 9를 더해서 반 나누면 돼. 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거 공식이야 원래. 1하고 9를 더해서 반 나누면 돼. 모든 숫자의 가운데 있는 값 찾는 방식은 두 개를 더해서 반 나누면 돼. 자, 일로 와봐라. 계급값 뭐라고 써놨어? 계급의 양 끝의 숫자를 더해서 반 나누래. 이거랑 똑같지. 네.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봤을 때 70이라는 숫자와 80이라는 숫자에 정확하게 가운데 찍혀있는 숫자가 계급값하고 똑같은 거야. 더해서 반 나누가 75죠? 그러니까 계급값이 얘 같은 경우는 75가 계급값이 되는 거야. 자, 계산하는 거 알겠어? 자,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수는 계급에 속하는 별량의 개수래, 수량이래. 그럼 잘 보세요. 70부터 80 미만까지 2명, 아니 얘 아니라 얘지, 미안하다. 몇 명 있어? 5명 있지? 그러면 그때 여기 5명이라고 5라고 쓰는 거야.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저기 있는 줄기와 이끌림을 도수분포표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80점대, 다시 말하면 80점부터 90점까지인데, 자, 똑같다. 80점 이상, 90점 미만인데, 이상 미만은 맨 첫 줄만 써요. 밑에는 쓰지 않고 그냥 생략합니다. 알겠죠? 귀찮으니까 안 쓰는 거. 자, 그럼 봐봐. 몇 명 있어? 3명 있지. 3이라고 쓰는 거. 쉽네. 그 다음은 90점 이상, 100 미만이라고 해도 돼. 자, 그러면 2명 있지. 그럼 계급의 크기는 다 10점짜리인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계급값 어떻게 계산한다고? 양 끝에 있는 거 더해서 반 나누면 돼. 그럼 몇 점이야? 170점 나누기 2 해봐. 85점이죠? 이게 계급값인 거야. 누구의 계급값? 80 이상 90 미만이라는 계급의 계급값을 말하는 거야. 자,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95점이죠? 네. 더해서 반 나누면 95점이죠? 그래서 요 계급의 계급값이 95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네. 엄청 쉬운 거야. 여기 없어. 진짜 쉬워. 자, 그래서 줄기와 이끌림을 이렇게 도수분포표로 나타나는 것도 가능하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도수분포표를 왜 만들었냐면 줄기와 이끌림의 최대 단점, 너무 많으면 표현하기가 불편해서 그걸 도수분포표로 보완을 한 거예요. 자, 알겠습니까요? 자, 그럼 도수분포표의 특징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몇 개 없습니다. 특징은. 오늘은 히스토그램까지 할 거야. 자,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써있는 거는 다음에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5번 동그라미부터. 자, 아까 말한 대로 자료가 너무 많을 때 이거 쓰면 좋다고 한 거지? 네. 그러니까 자료가 별량이 너무 많을 때 사용하면 좋다. 자, 사용이 편리하다라고 할게요. 네, 단점이 있어.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단점이 있어요. 잘 보세요. 내가 아까 이거 줄기와 이끌림 특징이지.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별량이 정확하게 무슨 값을 갖고 있는지를 지워버리긴 했지만 알 수 있었죠. 그렇지? 70점대 몇 명 있었는지 80점대 몇 명 있었는지 알 수 있었죠. 자, 지워버렸어. 도수분포표만 남았어. 어떤 애한테 물어본 거야. 야, 이 반에 70점대에 해당하는 애가 몇 명 있어? 5명.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근데 문제가 70점대에 있는 5명이 정확하게 몇 점짜리야? 모르죠. 없어졌잖아. 모르죠. 이게 도수분포표의 단점이라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하는지? 그러니까 뭔가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단점이 좀 생겼다라는 거. 자, 이게 특징이자 단점입니다. 자, 이해만 했으면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도수분포표의 단점은 별량의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히스토그램 할게요. 뭐였습니까? 쉽습니다. 그림 하나 그려보면 끝납니다. 뭐였습니까? 자, 히스토그램은 어떤 거냐면 히스토그램이 히스토리와 다이어그램의 줄임말이에요. 다이어리가 뭐냐? 달력. 일기. 그래? 일기. 달력. 일기지. 달력은 캘린더. 그치. 자,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림을 그릴 건데, 가로축이랑 세로축에 뭐를 표시하냐면요. 자, 우리 좌표평면이라는 거 뭔지 알죠? X축, 알죠. Y축이라는 걸 알죠? 그거랑 약간 유사한 거야. 자, 가로축이 우리 개그. 좌표평면에서는 X축이라고 불렀었는데, 자, 여기에서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개그. 계급을 보통 표시하고요. 세로축에는 도수를 표시해요. 자, 그럼 얘는 뭐 기준으로 만드냐면, 도수분포표를 보고, 그림으로 나타내. 자, 그래프라고 쓸게요. 그래프로 나타내. 자, 그럼 보자. 하나 내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냥 요거 갖다 한번 해보자. 우리 오늘은 간단한 거 하고 다음 시간에 복습할 때는 조금 복잡한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도수분포 표죠, 여러분? 예. 요거를 히스토그램 방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가로축, 세로축을 그려요. 그냥 원래 이렇게 쭉 더 연결하고 이렇게 쭉 더 연결하면 1, 2, 3, 4, 4분면 했던 거 기억나니? 네. 4분면 기억나니? 근데 얘는 굳이 따지면 1, 4분면에만 그림을 그리는 거야. 자,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 몰라서 그러고.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가로축에다가 계급을 표시한다 했죠? 자, 계급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잘 보세요. 70점, 80점, 80점, 90점, 90점, 100점, 100점을 X축에다가 표시를 하는데 잘 봐. 원래 니네가 좌표평면 공부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0,0이었지. 기억나니? 그래서 여기가 한 칸이면 1,0이고 2,0이고 3,0인 거 우리 알아요. 근데 여기다 70을 표시하려면 1, 2, 3, 4, 5, 6, 7, 8, 9, 10 땡땡땡 해가지고 70까지 다 그려야 돼. 그럼 너무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은 좀 생략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해서 나 이거 좀 생략했어요 라고 표시를 딱 해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70 이상 80 미만 써있죠? 그거를 여기다가 70을 쓰고 여기에다가 80을 이렇게 써. 다시 좀 그릴게. 여기가 70이고 여기가 80이야. 되니? 그 다음에 80 이상 90, 100까지 쓰는 거야. 이렇게. 가로축에다가 뭐 쓴다고 했어요? 계급을 표시한대요. 세로축에다가 몇 표시하는데요? 도수를 표시한대요. 자, 그럼 도수가 5, 3, 2 써있는 거 보이죠? 그거를 세로축에다가 도수를 표현해. 자, 이게 인원수였죠? 자, 이게 성적이었죠? 그래서 단위도 여기다가 써주면 참 좋아. 그래야 이제 보는 사람이 안 쓰면 깎일 수도 있어요. 써야 돼요, 원래는. 자, 그 다음에 도수는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물결 표시하지 않고 그냥 한 칸씩 표시를 하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표시해볼게. 다음에 이렇게 한다. 잘 봐. 쉬워. 70점부터 80점까지 5명 있었지. 그러면 70 이상 80 미만이 5칸을 채우는데 자,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모는 종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다섯 명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5 해서 여기 딱 5명이잖아. 맞죠? 그럼 거기에다가 네모 박스로 그려. 이렇게 그리 색칠하는 거야. 이렇게 그려. 쉬워. 초딩도 한다니까. 80부터 90까지 3명이잖아. 80부터 90까지니까 자, 또 칸을 세. 하나, 둘, 3명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네모 박스로 딱 그려. 쉽네. 쉽죠? 그 다음에 90부터 100까지는 몇 명이야? 2명 있죠? 그럼 2명이니까 한 칸, 2칸만 딱 세가지고 그리면 돼. 이게 끝이야. 쉬우네. 이게 뭐가 어렵니? 겁나 쉽죠? 자, 이렇게 도수분포표를 보고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식을 히스토그램이라고 한다. 자, 특징만 얘기합시다. 자, 이 녀석이 뭐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자, 얘도 뭐가 좋냐면 자료에 전체적인
분포 상태를 편하게 알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성적이 배치되어 있으면 좀 약간 안 좋은 말이죠. 왜? 성적대가 올라갈수록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지. 그럼 공부를 안 하는 반인 거죠, 이거는 사실은. 자, 그래서 자료의 전체적인 이 반은 공부를 안 하는 반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되게 편하다. 집에서 노트 필기할 때 이런 거 그림 좀 이쁘게 그려. 알았죠? 연필로 대충 이렇게 그리지 말고 자대고 좀 그리고 색깔볼펜 같은 거 있으면 이쁘게 잘 표시하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각 직사각형 지금 3개를 그리지 않습니까? 네. 직사각형에 각각의 계급의 넓이가 야 상식적으로 봐. 3개 중에 얘가 제일 넓이가 크겠지.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얘지.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뭐에 반드시 정비례하냐면 도수에 무조건 정비례하게 돼 있어요. 정비례 반비례 우리 알아요? 정비례는 특정 각 2개가 있을 때 이 녀석이 커지면 이 녀석도 같이 따라서 커지는 걸 정비례라고 불렀고 네. 반비례는 반대였다. 얘가 커지는데 얘가 거꾸로 작아져. 그럼 2개는 반비례 관계라고 불렀어요. 근데 넓이가 도수가 크면 클수록 넓다라는 얘기야. 야 5칸짜리가 3칸짜리보다 어때? 넓겠죠. 2칸짜리보다 3칸짜리가 넓겠죠. 그럼 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직사각형의 넓이가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고 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네. 도수가 큰 쪽에 도형이 무조건 더 넓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많이 계산하는 게 뭐냐면 이거 3개 더한 거를 계산하는 것도 나와. 그러면 각 직사각형의 자, 넓이의 합만 한번 계산해 볼게. 어떻게 계산해요? 가로 보세요. 우리 아까 배운 거 생각해봐. 70부터 80까지를 내가 뭐라고 써놨어? 계급의 크기라고 얘기했다. 그럼 10이죠, 10. 그럼 가로의 길이가 10이라고 생각해. 얘도 10이고 얘도 10이지. 다 똑같지. 왜? 계급은 내가 아까 똑같은 크기를 잘랐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럼 세로의 길이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도수라고 생각하면 돼. 5칸이죠. 네. 가로는 그럼 10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녀석의 넓이는 50이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10 곱하기 5를 하면 되고 그럼 얘는 10 곱하기 3이겠네? 10 곱하기 3이겠네? 얘는 10 곱하기 2겠네? 그럼 더하면 답인데 얘들아 이거 계산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 10, 10, 10이요. 묶어내볼래? 묶으면 이렇게 되지. 5 플러스 3 플러스 2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가능하죠? 그럼 생각해봐. 5하고 3하고 2 더한 게 무슨 뜻이냐? 아까 그 반에 있던 애들 전체 인원이 10명이었잖아. 알겠니? 그래서 자 요거 내가 모르고 하나 안 써줬어. 미안해. 요 안에다가 원래 하나 뭐를 써야 되냐면 합계를 써야 돼. 이거 합계가 뭐냐면 사람 수 다 더한 10명이지? 10명이니까 여기다 10명이라고 써줘요. 자 그럼 다시 이렇게 돌아올게.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려고 일일이 다 식을 써봤더니 그 다음에 10이라는 계급의 크기를 묶었더니 괄호 안에 남아있는 게 뭐를 뜻해요? 전체 사람 수죠? 이해됐나?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공식이 하나가 탁 만들어지고 직사각형의 넓이합은 자 이거 계산을 할 수 있잖아. 직사각형의 넓이합은 공식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10의 의미가 뭐였어? 계급의 크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계급의 크기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 이거 다 더한 게 뭐라고 했어요? 학생 수 전체. 그럼 도수의 합이라고 얘기하면 될까? 그래서 도수의 합이라고 곱해버리면 무조건 뭐를 계산할 수 있다? 직사각형 전체의 넓이를 한 방에 계산할 수 있다. 자, 과정 알겠어요? 네. 되게 심각한 얘기가 아니지. 그냥 다 할 수 있는 건데 공식화된 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